파리 패션 위크 피날레 무대였습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거대한 스크린에 빛났죠. 35세 저는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저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포토존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안 씨, 이번 컬렉션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나요? 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연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패션도 변화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저 완벽한 옷을 만들어낼 뿐이었어요. 백스테이지로 돌아오자 민준이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민준은 제 브랜드 공동 대표였어요. 지안, 이번 시즌도 대박이야. 벌써 백화점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민준의 눈빛에는 늘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디자인 능력은 없었지만 사업 감각은 뛰어났어요. 다음 시즌 투자자 미팅 준비됐어. 이번엔 중국 시장 진출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끝없이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때 민준이 제 스케치북을 넘기며 슬쩍 사진을 찍는 게 보였어요.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저녁 9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든 한복 사진이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 매니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안, 한국 본사에서 난리 났어요. 당장 전화 좀 받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본사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니 SNS가 난리였습니다. 위조품 파동과 함께 디자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된 거예요.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안, 당신이 직접 와서 해명해야 해. 브랜드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었어. 1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곳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습니다. 12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아니, 제가 낯선 사람이 된 건지도 몰랐죠. 강남 본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의실에는 위기관리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절 의혹 기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지금 당장 해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요청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류를 검토하던 중 수상한 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표절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제 디자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해외만 보고 한국은 무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요? 10년 넘게 한국을 떠나 계셨는데 이제 와서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신인 디자이너 발굴 오디션을 열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나이, 학력, 경력 모두 무관. 오직 실력만 봅니다. 오디션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 후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오디션 당일 아침이었어요. 심사위원석에 앉아 지원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죠. 그런데 한 명이 심사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오디션을. 민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지안, 이건 쇼가 아니야. 진지하게 하자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간절함과 결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펼쳐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한복 디자인들이었어요. 선이 투박했지만 색감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화풍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의 그림체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오디션에 지원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 손녀가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12년째 연락이 없어요. 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녀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지안이요. 혹시 아세요?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제 외할머니 박순덕이었어요. 12년 만에 만난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긴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지금은 짧은 금발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할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남겨두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저는 포트폴리오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1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3이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이었어요. 지안아, 파리는 안 돼. 한복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이어가야지. 엄마는 국가무형문화재인 할머니에게서 한복을 배운 디자이너였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엄마는 한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죠. 엄마는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전 세계 무대에 서고 싶다고요. 왜 우리 것은 안 되는데? 서양 것만 쫓아가니?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말렸지만 뿌리쳤어요. 지안아,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엄마 편이시네요.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날 밤 엄마의 작업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마지막 한복을 작업하다가 불에 갇혔습니다. 저는 파리 공항 대합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급히 귀국했지만 엄마는 이미 중화상으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사흘 후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파리 간다고 난리치더니 이 꼴이네. 딸이 효도는커녕 속만 썩이다가. 할머니는 상실감에 빠져 제대로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장에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보고 싶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주일간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합격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먼저 정체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지내야 할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 발표했어요. 이번 신인 디자이너는 박순덕 선생님입니다.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안, 정신 차려. 70대 할머니를 디자이너로 뽑으면 언론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민준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오디션 공고에 나이 무관이라고 했어요. 실력으로 뽑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가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20대 직원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너무 눈에 띄었어요. 어색해하시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직접 할머니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워 올렸어요. 사진 속에는 8살쯤 된 제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사진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가 황급히 받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거라서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미와 현대 패션을 융합하는 작업이었어요.
할머니의 한복 기술과 제 현대적 감각을 합치는 거였죠.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님, 이 색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 딸도 디자이너였어요. 한복 디자이너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화재로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싸우고 헤어져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낡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 딸이 마지막으로 그린 디자인이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스케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걸린 사진과 똑같았어요. 한복과 드레스를 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시제품이 완성되자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출근하시면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며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옛날 동요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랫말이었거든요. 할머니,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 딸한테 배웠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였죠. 손녀한테도 불러줬을 거예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 노래를 저도 알아요. 제 엄마도 자주 불렀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서울 패션 위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만든 컬렉션을 선보일 날이었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할머니는 바느질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오늘 끝내고 싶어요. 딸아이 생각하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작업 함께 했을 텐데.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일 하시는 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민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할머니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할머니의 신상을 파악한 거였죠. 민준의 책상에서 우연히 서류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호적 등본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라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12년 전 화재 사고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 왜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패션쇼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할머니와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고마워요. 늙은이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날 저녁 할머니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작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레스토랑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안, 할머니 우연이네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준은 저희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이지한 디자이너 친할머니와 연출된 스토리텔링 논란. 기사에는 할머니와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흘린 거였어요. 12년간 할머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이용. 가족 팔아 마케팅하는 위선자.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어요.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 씨, 기사 봤어요. 당신이 제 손녀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회사로 오시겠어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할머니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할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12년간 왜 연락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저를 원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망해. 당연히 원망하지. 내가 엄마를 버리고 떠났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야. 12년이야. 12년. 한 번도 얼굴 보러 안 왔어.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쟤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집을 나간 날 화재가 났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안아. 내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널 보내주고 싶어 했어. 네, 마지막 날, 내 엄마는 내게 줄 선물을 만들고 있었어. 한복과 드레스를 합친 옷이었어. 파리에서 내가 입을 수 있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세계 무대에 서는 게 내 꿈이라면 응원하겠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간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말이에요. 지안이, 내가 떠난 날 밤, 내 엄마는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어. 드레스를 완성하려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누가 찾아왔대. 정장 입은 남자였어. 옆집 아저씨가 봤대. 정장 입은 남자요. 그 남자가 작업실로 들어가더니 1시간쯤 있다가 황급히 나왔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불이 났어.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이게 내 엄마가 쓰던 수첩이야. 불에 타다 남은 거야. 수첩을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조심. 내 디자인 훔쳐가려 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요. 우리 회사 민준 대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2년 전에 민주는 내 엄마 제자였어. 한복 디자인을 배우러 왔었지. 근데 실력이 없었대. 내 엄마가 재능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대. 민준이 앙심을 품었군요.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12년 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이 당시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민준이 작업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증인도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편의점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봤어요.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민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놀라운 증거가 나왔어요. 12년 전 파일 복구 결과 엄마의 디자인 스케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몰래 촬영한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 제 스케치북 사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민준은 12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민준은 엄마의 디자인을 훔치러 갔었어요.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전기 코드를 건드렸고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민준은 엄마를 그냥 두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12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거였죠.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품에 안긴 할머니는 너무 작아져 계셨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지안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간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 체포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였어요. 법정에서 민준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아, 이제 내 엄마도 편히 쉴 수 있겠다. 네, 할머니.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연기된 쇼였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쇼의 제목은 세대의 손길이었어요. 할머니 순덕의 전통 한복 기술, 엄마 수연의 디자인 철학 그리고 저희 현대적 감각이 하나로 합쳐진 컬렉션이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졌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전통 한복의 실루엣에 현대적인 재단이 더해진 드레스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벌의 드레스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어요. 모든 작품에 세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날레였습니다. 마지막 드레스는 특별했어요. 12년 전 엄마가 만들다 남긴 그 드레스였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잔해에서 구조한 1000조각들을 할머니가 12년간 조금씩 복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였습니다. 드레스의 이름은 지안에게였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만들던 마지막 작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드레스를 직접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런웨이를 걷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입어야 했습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무대를 걸으며 저는 엄마를 느낄 수 있었어요. 드레스를 통해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과 응원을요. 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패션 관계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래, 지안아.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1년 후인 202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본사를 한국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엄마의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브랜드였죠. 론칭쇼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서진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댁 이웃에 사는 청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 사촌 오빠였습니다. 엄마의 오빠 아들이었어요. 12년간 할머니를 돌봐드린 사람이었죠. 서진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이제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놓여. 서진 오빠를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떠나 있던 12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저녁에 할머니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순덕, 엄마 수연, 그리고 저 지안. 세대의 여성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계셨어요. 71의 나이에도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지안아, 이 색 조합 어떠니? 완벽해요, 할머니.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실은 평화로웠어요. 수연이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할머니. 엄마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12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만들던 그 드레스처럼 저희의 마음도 하나로 이어졌죠. 지금도 할머니와 저는 매일 함께 작업합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감각을 융합하면서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엄마가 있습니다. 12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저희는 한 번도 가족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단지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시간이나 거리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